예, 안녕하십니까. 중재원 이재호 팀장입니다. 토론 마지막 순서라서 쫓기는 마음, 쫓기는 중에 또 이렇게 회장님께서 무거운 과제를 주셔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전체적인 그 세미나 주제가 전반부에는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웠는데 다행히 후반부 접어들면서 이제 중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고무도 되고 또 오늘 또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한 말씀 이제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발표자로 참석을 했었고 오늘은 토론자로 왔는데 그 이제 가상 자산 거래 관련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중재가 이제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이쪽 분야에서 이제 중재가 사실 굉장히 이제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한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션 블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현 제도가 가진 이제 한계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과제 이렇게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가상 관련 이제 분쟁에서 중재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이제 전호정 교수님께서 발표문 중에 보면 이 중재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법원만 이 약관규제법을 들어서 소비자 관련 분쟁은 이제 소비자한테 불리한 관할 합의, 그러니까 중재는 좀 문제가 있다, 약관규제법 위반이다 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전 교수님 발표문을 보니까 미국이 몇 개 판례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특히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중재 활성화에 이제 첫 번째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가상 자산 관련 이런 계약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이런 계약보다는 이제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개별 회사의 이제 약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런 약관을 통한 중재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본다면 중재 활성화는 좀 요원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걸림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중재가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중재 합의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해석도 이제 극복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재에 대한 인식이 좀 저변이 확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재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장점에 대해서 시간 제한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중재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는 소송 가기 전에 한번 당사자 간에 이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그래서 중재에서 만약에 내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면 이제 변호사 제대로 선임해서 이제 법원에서 다투는 이런 절차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재는 확정 판결하고 똑같게 되면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도 비용도 많이 이제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단심제니까 빨리 끝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들여다본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가상 관련 분쟁들은 정말 이제 전문가가 들여다봐야 되는 분쟁이기 때문에 소송에 물론 법관 판사님들이 이제 법리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로서의 중재가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에서 중재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저변 확대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중재 합의 그 제한적인 중재 합의 이 해석에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이런 약관규제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중재 합의의 이 어떤 효력을 좀 넓게 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차제라도 이제 이런 입법을 통해서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이제 중재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선택적으로라도 중재를 넣어서 우리 이제 이 거래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여지 내지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마지막
제 옆에 계신 아까 정재욱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상 자산 관련 분쟁들이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제 어떤 분쟁들이 과연 생기고 우리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을까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예를 들면 뭐 형사 사건 이런 거는 저희 중재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당국의 규제라든가 이런 행정 소송이 관련될 수 있는 이런 분쟁도 이제 저희가 대상이 아닌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상사적 분쟁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분쟁들에 대해서 어떤 유형화하고 이런 연구조사하는 작업을 통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